네,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국내 확진자가 일주일 새 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숭이 두창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최근에는 엠폭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원숭이 두창은 예전에 이제 엠폭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예. 이유는 이제 사실 원숭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외국에서는 이제 원숭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약간 환자를 좀 희화화시키는 적이 좀 많다 보니까 인권 문제 때문에 이름은 엠폭스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두창과 유사한 바이러스긴 한데 주로 동물 사이에 유행을 하지만 감염된 동물과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 사람의 전파가 가능하고요. 네. 초기에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잠복기가 있은 이후에 이제 처음 발열이 먼저 나타나고 발열 이후에 발진이 전신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엠폭스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유럽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주로 발생했던 질병이 유럽과 미국으로 좀 확산이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현재 동아시아권인 일본, 우리나라, 미국, 대만에서 환자가 수치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일에 6번째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벌써 5명이나 늘어났거든요. 이를 두고 벌써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이제 천천히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을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다만 6번째 환자가 오랜만에 진단이 되고 났고 또 국내 감염자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그 이후 환자들은 이 환자가 진단되고 나서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 보니까 나도 혹시 원숭이 두창이 아니냐 이러면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 4명의 환자, 5명의 환자 자체가 서로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서 개별적인 발생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 전파가 됐는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또 본인이 누구한테 전파시켰는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환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해외 이력이 없이 감염이 된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주일 새 5명이 추가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원숭이 두창이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만약에 여러 명에게 전파시키고 여러 명이 또 여러 명에게 전파되는 양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타나야 되긴 하는데 지금 네.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사실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1, 2주 정도 경과가 지나서 계속 추가 환자 계속 나온다 그러면 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 사이에서 이 사람을 감염시킨 사람이 확진이 된다든지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감염된 사람들을 이제 나오게 된다든지 이런 양상이 되면 전반적인 확진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될지는 한 1, 2주 정도는 지나봐야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잠복기 기간에는 전파 가능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일단 잠복기에는 전파가 이제 거의 안 되는 거로 보고 있는 게요. 이게 주로 피부 발진에 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 네. 피부 발진을 통해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피부 발진이 나타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잠복기 상황에서의 전파는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게 공기 전파 확률이 높았기 네. 때문에 또 우려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감염이 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엠폭스는 주된 감염원은 이제 피부 접촉이라는 뭐 성관계를 통해서 하더라도 피부 접촉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접촉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접촉 수준에서 뭐 비말 전파나 공기 전파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주로 피부 접촉 또는 가까운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규모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네. 주로 이제 성접촉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전파가 됐지 어떻든 했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전파 정도만 보고가 됐지 대규모로 뭐 한 명에 의해서 몇십 명이 감염되고 이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대규모의 집단 발병이 일어날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한 환자들을 봤을 때 감염원이 불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미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로 이제 감염자분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증상이 의심돼서 이제 검사를 받고 진단된 분들인데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지금 5명 환자가
사이에서 서로 역학적 연관이 전혀 없거든요. 네. 정말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감염시킨 분은 분명히 누군가 있는 건데 그건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명에게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추가적인 환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이제 이런 환자가 발생을 하고 나서 한 2달 동안 100여 명까지 환자가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환자가 발생해서 한 2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 수준일 것 같은데 아마도 대만이나 일본 상황을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성접촉 등의 밀접 접촉으로 전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숨어있는 확진자는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주일 사이에 지금 5명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안에서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 거네요. 예,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또한 예. 본인이 이제 뭐 성접촉이든 피부 접촉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분 중에서 이제 막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면 네. 이제 검사를 받으러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1, 2주 또는 2, 3주 사이에 추가 확진자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도 보도되고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될 텐데 내가 만약에 걸렸다면은 빨리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뭐 증상이 나오면은 병원에 가보고 알리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접촉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피부 발진이 있었던 사람하고의 뭐 성접촉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간의 접촉을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1, 2주가 지났는데 내가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 네. 그 다음에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온몸에 수포성 발진들이 나기 시작하면 혹시라도 나는 이제 그 엠폭스가 아닐까 의심해서 빨리 진단 체계에 들어서 검사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상이 뭐 발진이 나기 때문에 수두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초기 증상 자체가 수두랑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네. 수두도 2, 3일 열나고 그다음에 발진이 나기 시작하는데 다만 의사들이 보기에는 수두 발진은 여러 단계의 발진, 뭐 수포가 생기거나 딱지가 잡히거나 하는 여러 단계의 발진이 혼재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엠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포성 발진이 다 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딱지를 잡혀가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은 성관계 통해서 전파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초기에는 꼭 성병처럼 성기주변이나 항문 주변에서 발진이 나는 좀 비특이적인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네. 초기 진단이 안 된 상황에서 전신으로 발진이 나야지 그제서야 이제 내가 이제 원숭이 두창 또는 엠폭스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든 이제 그런 성접촉 또는 이제 피부 발진 있는 분과 접촉한 이후에 이제 열이 나고 또한 비특이적인 발진이 온몸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바로 진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발진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내가 감염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환자 스스로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학조사도 굉장히 또 어렵게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현 단계에서 좀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 증상이 일단은 이제 엠폭스조에 가까운지 네. 특히 이제 노출력이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피부 발진 있던 분과 접촉을 하든 뭐 성관계를 했든 간에 그런 접촉이 있고 나서 열나고 피부 발진이 나면 일단은 뭐 다른 피부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엠폭스가 아닌지부터 의심을 하고 바로 이제 그 검사를 받으러 오시고 또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단계에서 보건당국에 신고가 돼야 빨리 진단이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새 하루면 다 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면 진단이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엠폭스 관련된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작년에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엠폭스 치료제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있으니까 이미 10명 정도밖에 환자 발생 안 했으니까 약은 충분히 정부가 가지고 있고 또한 시도에 거점 병원에다 약을 이미 이제 배부를 해놓은 상황이라 의심되는에서 입원하고 이제 확진만 되면 바로 치료제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한 이제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 접종을 먼저 맞으시면 이제 증상 발현이 안 되거나 네, 가볍게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위험 접촉자나 중위험 접촉자한테는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도 지금 5,000명 정도가 이미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현재 수준의 발생 상황에서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유행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토착화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우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일단은 본인이 누가 감염시켰는지 모르는데 감염된 환자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상당 기간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 그런 기간 동안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들이 언제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은 이제 빨리 조기에 환자가 진단돼서 더 이상의 다른 분의 사람에게 감염되는 걸 막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토착화의 가능성이 생기거나 또는 환자 발생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엠폭스의 고위험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한 2만 명대 넘는 환자가 이미 작년에 발생을 했었기 네.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취약한 분들, 엠폭스에 잘 걸리실 만한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단계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감염을 확인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대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조기 진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소수자 중심으로 이제 환자가 좀 많이 발생했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소수자 중심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진단 체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들을 했었고, 또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하면 이제 뭐 예방접종을 권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국내에서도 이런 취약하게 엠폭스에 잘 노출이 되고 잘 감염될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서 조기에 진단받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엠폭스와 관련해서 국내 환자가 지금 3명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해외 말고 국내에서만 발생한 환자가 8명 정도인데 네.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사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네. 한 2달 사이에 100여 명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단계에서 이제 이런 이제 위험성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확진자를 빨리빨리 이제 드러내게 하는 상황이 네. 되면서 조금 이제 그 환자 확산 국면이 좀 약간 잦아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단이 초기고 그다음에 정보 전달이 이제 되기 시작해서 네. 의심되는 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1, 2주 상황에서는 오히려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렇게 조기에 발견이 돼야지 네. 그 이후에 추가로 감염되는 환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단수가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이제 숨어 있는 감염자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또 독감 환자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봄철에 일교차 큰 날씨도 있고요. 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은 드는데 실제 병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특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북새통을 이뤄가지고요. 네. 진료 시간이 4시 반에 마감인 거가 뭐 6시, 7시까지 진료를 봐야 이제 호흡기 환자를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환자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독감 환자도 늘고 있는데, 소아에서는 독감 외에 뭐 파라인플루엔자라든지 네. RSV 같은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환자 많이 늘고 특히 고령층에서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 또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네.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호흡기에 취약한 뭐 천식 환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감염병에 더 취약하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심각했을 때는 감기나 뭐 독감 관련된 환자를 많이는 볼 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지금 해제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아에서의 감염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거는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의 학교 등교하고 마스크가 벗어지는 것도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건 지금까지 3년 동안 유행을 못 하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서 네.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 감염되는 거는 마스크 해제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특히 학기 초인 부분들도 연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황사의 영향, 물론 뭐 그저께 비가 오긴 했지만 황사나 미세먼지가 거쳐지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호흡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 자체가 호흡기 자극 증상을 이제 많이 유발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황사하고 마스크하고 감염병이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아직 연구 중이기는 하지만 네. 다만 이미 천식을 가지고 있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질환이 있는 분이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이런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지고 그러면서 훨씬 더 중증으로 발현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호흡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미세먼지나 황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근데 감기 증상을 보면 뭐 독감 같은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뭐 비염이 심해졌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황사나 미세먼지의 영향 때문이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자극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상기도 쪽에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염이 심해진다든지 부비동령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호흡기 감염하고 이제 연관돼서 더 악화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후부터는 뭐 농도가 조금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봄철에 워낙 미세먼지, 황사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좀 대처 가능성이 있을까? 대처가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지금은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또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을 하는 상황이니까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